안녕하십니까. 실전 가격 매매를 3주간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강의를 맡게 된 크림슨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오늘은 매매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많이 보셨던 차트나 뭐 수급 또는 호가창 매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매매 기법들이 많이 사용을 하셔서 매매를 하셨을 텐데요. 아마 제가 오늘부터 강의를 하면서 보여드리길 내용을 보시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그런 차트나 수급이나 보조지표, 뭐 이동평균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막내딸 그림책 같은 그런 얘기였는지 그런 허구성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즉 매매하시는 습관에 있어서 대략 이쯤이면 매도 올걸, 대략 이쯤이면 아마 매수 갈 거야가 아닌 정확하게 여기를 콕 찍으면 매도가 들어가고 콕 찍으면 매수가 들어가는 그러한 정확한 정교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까지도 아마 성적이 안 좋으셨다면 분명히 방법에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운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차트나 보조지표나 수급 같은 경우에는 맞추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나고 나면 차트나 보조지표는 다 맞습니다. 통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는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다 지나고 보면 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MACD, 그죠? 보겠습니다. 자, MACD가 밑에 파란색으로 엄청 많이 와요. 자, 매수 자리죠? 아니, 그런데 갑자기 또 지수가 선물 매매를 하신다면 갑자기 밑으로 내려꽂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혹시 MACD 어떻게 모양 바뀐지 아십니까? 파란색으로 계속 이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 계속 매도 표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나고 나면 맞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같은 파생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왜냐? 우리는 미리 알고 선행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뒷북을 친다는 얘기죠. 즉, 방향은 잘 맞춰요. 방향은 오늘 오를 거야. 예, 오르죠. 근데 순진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간중간에 밑으로 털고 위로 털고 다 털고 나서 결국에는 가기는 갑니다. 그리고 그날 잘 끝나서 전화 딱 한 통 하죠. 오늘 저기 어떻게 방향 잘 가던데 조금 뭐 좀 수익 좀 났겠어. 보통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 놓고는 괜찮아 하고 전화 끊고는 속이 쓰리죠. 왜? 위로 흔들 때 아래로 흔들 때 다 이미 다 손절 끊기고 다 잘려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후행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피해 하셔야 될 이유는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옵션 가격으로 실전 가격 매매, 실전에 맞춘 가격 이론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실전에 맞춘 가격 이론이라면 아마 어떻게 선행적으로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기다리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우선은 이 옵션에서의 여러 가지 수치들 먼저 하나씩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우선 오늘은 사실 말씀드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주 계획 잡힌 거로는 조금 모자란 생각이 들고 오늘 1시간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개별적으로들 많이 공부하시는 요령 같은 걸 제가 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 오늘 방송 끝나시더라도 간략하게 메모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HTS 부분에서의 옵션 가격들이 각각 얼마 어디를 찍었는지 어느 부분이었는지 한번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에서 공부를 하시면 반드시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제가 다른 날도 아니고요. 오늘장 거부터 하나씩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옵션에 의해서 선물이 움직인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런 부분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주식에서 그죠? 선물로 옵니다. 선물로 오고 그 다음에 옵션으로 많이 가시죠. 혹시 그 순서 혹시 아십니까? 쉬워 보여서 그렇습니다. 주식 제일 쉬워 보이죠? 뭐 오르면 따는 거니까. 그러다가 선물에 또 오세요.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 꽂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주식에서는 답이 없는 거죠. 하지만 선물에서는 매도라는 물론 뭐 주식도 공매도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뭐 개인들한테는 뭐 크게 관련이 없죠. 자, 선물에서는 매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물을 많이 오십니다. 첫 번째 HTS 딱 키자만 나오는 거 가격 이동 지표가 나옵니다. 그죠? 뭐 가격 이론 박종모 5일 이동 평균선, 20일 이평선 그거 먼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뭐 볼린저 밴드 나오고요. 뭐 MACD, 뭐 에너지 인덱스. 개인적으로 에너지 인덱스 상당히 많이 봤었는데 저 역시 무참히 계좌가 깨졌습니다. 저도 역시 사실은 이 바닥까지 갔다가 사실 저도 많은 실패를 겪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 가격 이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론적인 부분이 아닌 이 실전적인 부분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전철을 밟지 마시라고 제가 사실 이 옵션 가격 부분을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당히 또 교육의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다는 뭐 많이 정해진 시간이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드리도록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는데 일단 메이저의 뭐 이익 포트폴리오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준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 가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선행적으로 그 가격을 알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덫을 놓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자, 이 실전 가격 매매는요. 하루에 많아야 한 번에서 두 번 진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최고점과 최저점을 잡는 겁니다.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배우고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차트에서는 최고점, 최저점 잡는 게 의미가 없어요. 추세를 가는 게 의미가 있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장 중간에 고점, 저점이 아닌 중간에 진입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옵션, 이 실전 가격 매매는 고점, 저점만 붙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장입니다. 뭐 항상 요 가격 이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 뭐 언제 뭐 작년에 맞은 거 오늘도 맞겠니? 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오늘 거 가져온 겁니다. 오늘 장. 자, 풋 275와 272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자, 지금 12.15 부분인데요. 요 부분이 9시 18분, 장 개장하고 9시 18분에 풋이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좋습니다. 뭐 저점 찍었겠죠? 그러면 썸물로는 최고점이 되어 있겠죠?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밑에 272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올라간 지점이 바로 12.25까지 왔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위에 상위 행사가에 있는 최저점을 얘가 맞고 부러진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거, 맞고 부러진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여기서부터 매매를 기다리는 거죠. 바로 이 지점, 선물 오늘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왜? 얘가 상위 행사가의 저점을 맞고 부러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오늘만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그제도 그랬고 일주일 전에도 그랬고 한 달 전, 1년 전 옵션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그날부터 계속적으로 미친 듯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계로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신 숙제이신 거죠. 자, 뭐 뒤에서 이제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보조지표 부분을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조지표는 통계라는 겁니다. 통계는 안 맞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안 맞는 게 이상한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위바위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법칙. 여러분들이 친구분과 가위바위보를 하세요. 총 5판 하기로 했습니다. 4판을 연달아 이기셨어요. 마지막 한 판 남았는데 마지막 한 판에서 여러분들이 이길 확률은 바로 2분의 1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통계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착각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 또 한 가지 차트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현혹되는 부분 바로 자, 이 부분을 뭐 뒤에 다시 그 도표로 설명이 나옵니다만 HTS를 딱 열어보면요. 거의 대부분 뭐 선물지수가 뭐 1봉이 됐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뭐 분봉이겠죠. 1분봉, 뭐 3분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어떤 그림책 부분을 한번 펼쳐보시면요. 위에서 열심히 늘고 있어요. 이거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죠. 위에서 열심히 늘고 있습니다. 마치 꼭 떨어질 것 같이 보이시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거를 만약에 이게 하루치라면 이거를 일주일치, 1년치 한번 늘려보세요. 과연 이 자리가 매도하기 좋은 자리인지 아마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장 큰 착각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사람의 눈을 현혹을 시킨다는 겁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걔네들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메이저가 누군지 모릅니다. 메이저가 누군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이 방법적인 문제들이 물론 있겠지만은 메이저가 누군지 걔네들이 어떻게 자신의 수익 포트폴리오를 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딱 하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계속 오늘 그 강의 도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깡통고소 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가격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좋죠. 아주 심플합니다. 예쁘게 올라가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매도가 들어가서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서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그 지점에서 매수 매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 요 부분들을 다 가지고 싶겠죠. 하지만 옵션의 가격은 정확하게 지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차트를 알고 계시는 막 오다가 막 이렇게 갇혀 있죠? 막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고 뭐 여기를 뭐 볼린저 밴드다 뭐 세력들이 쌓아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여기서 이 가격에서 선물이 같이 몰려 있냐면요. 옵션 가격에 중요한 가격이 두 개가 물려 있어서 그런 겁니다. 위에 맞고 튀기고 아래 맞고 튀기고 튀기다가 결국에는 한쪽이 붕괴가 돼서 방향이 가는 겁니다. 세력이 개입을 해서 서로 힘의 균형을 유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혹시 그 체결되는 거 혹시 체결창 혹시 보셨습니까? 이 HTS에서 체결되는 거 수요 공급 법칙으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혹시나 웹카메라 같은 거 돌려놓고 한번 이게 체결되는 속도 한번 보세요. 수요가 갑자기 늘어서 지수가 올라간다고요? 갑자기 공급량이 뭐 매도량이 많아져가지고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돼요. 오히려 성적이 잘 나오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정교하게 선물 역시 옵션의 가격에 의해서 매수와 매도율가 정확하게 찍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는 자, 아까 뭐 저쪽에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자, 10시 부근입니다. 10시 부근.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서 매도 가야 될까 매수 가야 될까 고민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가만히 있어봐. 오늘 미국장이 어땠지? 일본 니케이 지수는 어때? 지금 일본장은 어떻게 가나? 뭐 뉴스 뭐 나온 거 없어? 라고 하다가 아니야 오늘 미국장이 상승장이니까 매수 쪽을 봐야겠다 라고 고민을 막 하는 순간에 얘가 밑으로 확 꽂아버립니다. 그 진입 타임을 놓친 거죠. 다행히 손절이 안 난 겁니다. 근데 기뻐하세요. 야 역시 내가 실력이 좀 늘었나 보다. 야 이런 것도 잘 버텼어. 문제는 1시입니다. 13시겠죠. 이때가 문제라는 거죠. 자, 이때 와가지고 어느 정도 밑에 다 뺄 만큼 뺐습니다. 뺄 만큼 빼서 여기 딱 왔어요. 고민하십니다, 이제. 자, 오늘 올 만큼 다 왔어. 밑으로 다 바닥 친 것 같아. 여기는 매수야. 라고 손절 걸고 매수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게 어디 그런가요? 밑으로 또 내리 꽂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매일매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손절 걸었다고 좋아하십니다. 내가 실력이 많이 늘었나 봐. 아니 손절 걸었는데 왜 좋아하세요? 잘못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손절이라는 거는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베이스적인 마음으로 물론 잡아놓는 거겠지만 손절나는 게 어떻게 그게 기쁜 일입니까? 이 부분에서의 밑으로 꽂힌 이유는 옵션 가격이 다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방향을 위로 갈 건가 아래로 갈 건가 이미 옵션 가격에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도표에서 이 뭐 파장이 나왔었 뭐 파장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시는 것도 좀 봤는데 솔직히 저는 뭐 사실 그런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뭐 상승 오파 하락 산파 뭐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쭉 이렇게 걸려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신다. 노벨 경제학상 받습니다. 차트로 설명 절대 못합니다. 이 부분 그냥 세력이 싸우는가 보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옵션 가격의 중요한 가격 예를 들면 기준가라든가 혹은 월저라든가 경계가라든가 얘네들 가격이 여기에 걸쳐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위아래 먹고 조금 실력이 괜찮으신 분들은 스캘핑을 하시겠죠. 이 자리 100% 맞고 튀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맞고 튀깁니다. 그래서 옵션 가격으로 조정이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우리가 흔히 말씀하시는 이 상승 오파, 하락 산파 엘리어트의 파동 이론이죠. 이 엘리어트의 파동 이론이 사실은 모든 거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십니까? 이 주가에만 주가라든가 경제 지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감정 지수, 하루의 건강 나이, 뭐 예를 들어서 건강 상태, 혹은 교통량, 대한민국의 인구 분포도, 그다음에 각 지방별로의 어떠한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 통계 다 상승 오파, 하락 산파 설명 다 됩니다. 왜냐? 인간 삼라만사가 들어있거든요. 과연 그 지점이 매수 지점이냐 매도 지점에 맞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데이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데이 트레이드의 상승
뭐 상승 5파, 하락 3파를 갖다 적용시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3파의 마무리 지점이고 뭐 파동의 뭐 하락 3파의 마무리 지점이어서 여기서는 매수로 들어가야 되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은 잃으실 돈이 더 남아 있으신 겁니다. 그런 부분에 환상에서 빨리 깨셔야 됩니다. 차트가 주는, 왜냐하면 증권사도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차트가 주는 혹은 수급이 주는, 수급 많이 믿으시죠? 자, 수급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급. 네, 엄밀히 말씀드리면 걔네가 미쳤습니까? 자기 포지션 알려주게. 수급 언제 제일 잘 맞는지 아세요? 수급? 바로 장 끝나고 3시 16분에 한번 펼쳐보십시오. 수급 기똥차가 잘 맞습니다. 제일 더 잘 맞는다. 만기일날. 만기 다 결제 끝나고 3시 반쯤에 딱 한번 펼쳐보십시오. 기똥차가 잘 맞습니다. 수급. 자, 결국에는 걔네들이 잡아놓은 수급대로 움직일 것 같죠?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수급 뭐 외국인, 개인, 뭐 기관, 뭐 은행권 여러 가지 이런 거 보시는데 자, 그거 증권사면 다 틀리죠? 혹시 왜 틀린지 아십니까? 개별적으로 아마 얘는 외국인일걸? 얘는 아마 기관일 거야. 얘는 아마 은행권일 거야. 이렇게 추측을 해서 올려놓기 때문에 증권사별로 틀린 겁니다. 이 한국거래소 그 KRX에서 그 대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아마 얘가 마이클인지 만약에 그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대한 힘 있는 외인들 메이저라면 걔가 한국에 있는 김철수 씨 이름으로 매매를 하면 걔는 한국인입니까? 걔는 외국인입니까?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수급을 가지고 많이 보시는데 솔직히 저도 수급을 가지고 만약에 수급을 가지고 매매하신 분을 성공하신 분 있다면 저는 존경할 겁니다. 진심으로.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과연 그 메이저가 저도 누군지 모릅니다. 마이클인지 존슨인지 찰스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장을 움직이는 애들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과학이 발달함에 의해서 걔네들은 수많은 자금을 옮겨 다닌다는 거죠. 자, 간단히 한국장을 시작을 합니다. 뭐 일본 도쿄장 마찬가지겠죠. 같이 시작을 딱 해요. 그래놓고 장 끝나서 자금을 옮기죠. 컴퓨터로. 뭐 인터넷 얼마나 좋습니까? 수조 달러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두바이로 옮기죠. 그 다음에 함부르크 갑니다. 그다음에 런던 가고 파리 가고 뉴욕 찍고 시카고 마지막에 딱 찍고 그날 이 장을 이제 걔네들 입장에서 장을 종료한다는 거죠. 그런 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옵션판이 엄청나게 걔네들한테 큰 메리트가 있는 시장인 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이 사실은 뭐 약간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 도박성을 좋아하는 그런 국민성적인 부분도 물론 역할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옵션이 미국에서 넘어오면서 한국에 많이 심어놨죠. 미국에서 사실은 한국 시장을 노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금 흐름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걔네들 언제 수익을 완성하느냐? 바로 기준가를 잡히는 날에 걔네들의 수익을 기본적인 이익 베이스를 잡는다라는 겁니다. 자, 기준가 가장 최근에 언제죠? 4월 13일. 자,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 옵션 5월물이 본격적으로 거래가 되는 첫날입니다. 그죠? 물론 5월물 그 전도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인 표현 앞에 붙여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거래가 되는 바로 첫날, 그날의 콜의 저가와 풋의 저가 한 번씩 메모해 보시고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내일 어떻게 그 가격에서 움직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선물이. 반드시 막부튀깁니다. 그 가격에 오면 그냥 내려가는 경우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가격이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준가 그 부분에서 반드시 맞고 튀깁니다. 물론 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그거는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4월 13일이냐는 거죠. 왜 첫날이냐는 겁니다. 자, 걔네들도 자신의 고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어떠한 음흉한 헤지펀드가 되었건 미국의 어느 무슨 뭐 메릴린치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메릴린치의 자금이 들어오건 무슨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갑부의 돈이 어떤 뭐 수조 달러의 자금 운용하건 걔네들도 자기네 고객들한테 우리는 아마 수익이 날걸요? 이렇게 영업을 아마 안 할 겁니다. 아마 걔네들도 뭐 이번에 이 자금을 우리가 저희한테 맡기시면 뭐 은행 이자가 5%니까 저희는 11%에 맞춰드리겠습니다. 11%? 정확하게 찍어준다는 겁니다. 자, 걔네들도 이익 베이스를 가지고 분명히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을 택한 겁니다. 왜? 정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옵션은. 선물 위로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고요. 아래로 미친 듯이 내리 꽂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옵션은 정확하게 대한민국에 옵션이 들어온 이후에 정확하게 단 한 번도 어김없이 그 가격 그대로 똑같이 가고 있죠. 정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아마도 걔네들도 수익 포트폴리오 짜기가 매우 좋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매매 방식은 정해진 거죠, 이제. 걔네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보시면 뭐 어떤 이제 이 매매의 큰 손들이겠죠. 매매의 큰 손들 따라잡기라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관련 사업도 있습니다. 뭐 충분히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 걔네들 메이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옵션의 가격들을 명확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단 하루도 빼지도 않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셨을 때 과연 기준가 방금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4월 13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월 13일에 콜과 풋의 저가 지금 당장 펼쳐보십시오. 오늘 방송 끝나고더라도 펼쳐보십시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저번 주 그리고 바로 내일 어떻게 장이 움직이는지 아마 재밌는 현상을 아마 발견하실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을 외우는 거 중요한데 사실 가격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올 가격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가격을 외우는 것도 중요한 건요. 가격 프레임을 하셔야 됩니다. 가격 프레임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흔히 말씀드렸던 콜과 풋은 서로 층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 이거 뭐 콜이라고 해볼게요. 콜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 층 돌파할 때 이러한 정교한 프레임대로 옵션의 가격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선행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언제? 얘가 여기 왔을 때. 가만히 있어봐. 콜이니까는 그러면 이제 매도 준비해야 되나? 그렇죠. 매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부분 아까 콜의 저가가 찍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왔다가 여기에서 이 부분은 콜의 저가가 될 확률이 위에서 저가 찍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맞고 퍼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즉 매도 준비를 하고 딱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최고점과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거죠. 차트 보조지표 근거 있습니까? 근거 없어요. 아마 올라갈 때 됐겠지. 아마 뭐 수급이 조금은 이제 조금은 수급이 보니까 외국인 포지션이 보니까 뭐 매수로 들어왔다. 그거 매매에 적용해 보셨어요? 안 깨지는 게 이상한 겁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참 대단한 실력이신 뭐 여러 가지 대단한 실력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조금 심한 표현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 가격대에 정확하게 맞고 부러진다는 얘기죠. 프레임에 맞춰서. 그래서 가격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프레임으로 가격들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거냐고요? 오늘 겁니다. 오늘 거. 자, 콜 262입니다. 콜 262.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가 4월 13일 풋 262의 기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2.93이었습니다. 2.93. 콜이 뭐 어떻게 막 돼요. 뭐 3.9를 9시 10분에 고점 찍고 빠바바바박 옵니다. 쭉 오다가 여기서 맞고 3.05 찍고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반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매도가 많이 들어가셨다. 너무 운이 좋았어요. 자, 선물로 친다면 매도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끝낼 때쯤을 이제 안다라는 거죠. 여기서 털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왜? 상대 기준가니까. 왜 기준가에서 왜 나와야 돼? 거기서 맞고 튀기니까. 그래서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점은 이렇게 잡는 겁니다. 기준가 거의 다 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저점에서는 이제는 매도를 포지션 청산을 하고 수익 챙기고 안녕하고 편하게 잠드시는 거죠. 가격은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만 그랬다고요? 제가 일부러 오늘 걸 가져온 거예요. 오늘만 그랬다고요? 아닙니다. 사실은 어제 그제 계속 리허설 할 때 그 며칠 전 거 다 그달 해당하는 거로 다 했었어요. 좀 연습을 한다고 했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에 의해서 정교하게 선물 옵션판이 움직인다는 거죠. 왜 그렇죠? 옵션이 자체가 일단 상품성이 너무 좋습니다. 행사가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다양하게 조금 심한 표현으로 헤쳐먹기가 참 좋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옵션판에서 메이저 누군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이 대한민국 옵션판을 노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수익 포트폴리오를 그날 딱 맞춰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옵션 가격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즉, 혹시 책을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월저라든가 월저라든가 월고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형태 부분이 나온 거 사실은 그 가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프레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레임 때문에 서로 맞고 부러지는 장소가 그 지점이었기 때문에 거기 그냥 월저라고 하자라고 해서 월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역시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가격을 외우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프레임 자체를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더 효과적인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프레임 하세요라고 하면 이해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격 먼저 제대로 익히시고 프레임으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온라인 아카데미 쪽도 따로 이제 어떤 매매 기법을 가르치는 것도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은 아마 파트 1과 파트 2로 구성을 해서 따로 뭐 그건 이제 그때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물론 뭐 물고기를 갖다가 직접 받아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고기 잡는 부분 먼저 배우시는 게 더 중요하죠. 충분히 배우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최고점, 최저점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 다 보여드렸죠. 그리고 역시 오늘만 이랬을까? 아니죠. 늘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우리가 매매를 미리 기다리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유 있는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나중에 혹시 요 실전 가격 매매를 배우시고 매매를 하시게 되면 전과는 많이 틀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매매하시는데 저 역시 지옥에서 빠져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뭐 어떤 정신적인 피폐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신 분이 있다면 힘내시고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실전 가격 매매 역시 많이 익히셔서 공부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좀 더 다른 미래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잠깐 그러면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코너 이름이 배워야 산다잖아요. 근데 너무 이 짧으면서 너무 정확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매매는 사실은 감각적으로 하실 게 아니고요. 약간 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 매매를 하실 때 있어서 그 조금 더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공학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대를 졸업을 하고 이제 이 실전 가격 매매를 사실 저 혼자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초반에는 많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뭐 주석도 다뤄가면서 여러 가지 뭐 어떤 시험도 해보고요, 테스트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었는데 뭐 저한테는 사실 여러 가지 처음에는 진짜 어떠한 그 미움의 상대였고요. 지금은 너무 고마운 상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중요한 기법들은 뭐 이 제 친자식에게만 알려주는 그런 기법들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차피 수익이 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수익을 나는 쪽으로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혼자 매매를 많이 했었어요. 혼자 매매를 많이 하다가 조금 혼자 이렇게 갇혀갔다는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토마토 TV 쪽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반부 말미에 말씀드렸었던 혹시 그 어렵고 힘드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 간절하고 절실하다면 반드시 희망이 있다라는 게 제 그 좌우명이거든요. 역시 제가 그거를 직접 몸소 체험을 했고 또 증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뭐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부는 또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덫을 놓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딱 드렸었죠. 자, 우리가 중요한 건 가격은 선행적인 거라는 겁니다. 왜냐? 그 가격에서 우리가 딱 지키고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가격. 뭐 이제 차차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경계가가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준가가 있고 말씀드렸던 뭐 월저 월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격들. 오늘 말씀드렸던 4월 13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월 13일 아주 재밌는 현상이 아마 발견하실 겁니다. 콜의 저가, 풋의 저가 뭐 예를 들어서 4.9라고 하겠습니다. 4.9. 자, 콜 기준가 4.9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얘가 4.9죠. 예를 들어서 풋이 열심히 부러집니다. 부러져가지고 여기 딱 온다라는 거죠. 이러면 이 풋 사야죠. 사야 됩니다. 왜? 여기서
맞고 튀길 거니까 사야 됩니다. 그러면 풋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선물 어떻게 되겠죠? 풋이 쭉쭉 떨어져 다시 산다. 여기가 바로 선물의 고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고점. 역시 매도 준비 하셔야죠. 무슨 얘기죠? 차트나 수급처럼 아마 이쯤일걸? 여기가 아마 최고로 많이 올라온 거야. 뭐 바닥을 친 것 같아라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실전 가격 매매에서는 그런 내용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여기입니다. 4.9 찍으면 가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이 뭐 5.55다. 5.5 찍으면 가는 겁니다. 아마 여기가 매도 자리 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명쾌합니다. 그냥. 반대로 변명의 여지도 없죠.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가격을 실질적으로 움직이실 때 매매에 이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매매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우리가 미리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엄청난 차이인 거 분명히 아실 거예요. 후행적인 차트나 보조지표 수급 큰일 나실 겁니다. 큰일 나십니다. 제일 정확한 거 뭐 있죠? 제일 정확한 게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 기똥차죠? 지나고 나면. 근데 문제는 장중에 알 방법이 없네. 장중에 어떻게 알아요? 미결제. 모릅니다. 그거. 물론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물론 있겠죠. 물론 있겠습니다만 후행적인 부분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 같은 파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도 매일 매매를 하거든요. 근데 어제까지 하고 오늘은 매매를 못했어요. 오늘은 개인적인 좀 일이 좀 있어서. 근데 저도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저는 사실 강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강의는 1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금 표현적으로 좀 뭐 화려한 말솜씨라든가 유려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죄송합니다만 아마 그래도 반대로 이제 실전으로 하는 실전 그 트레이더니까 실전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그러한 묘한 그런 뉘앙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강사님들하고 좀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은 매매를 못했지만 여하튼 실질적으로 그 여러 가지 다시 이제 뵐 기회가 있겠지만 실전에서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가 기회가 닿는 한 많이 말씀을 많이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그 같이 매매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은 경험이 아마 되실 겁니다. 자, 이 옵션 가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 붕괴입니다. 상대 붕괴.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죠. 뭐 파생시장은 뭐 저기 있는 게임이네 뭐네 해가면서 이제 상대라는 개념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이 옵션의 같은 경우에는요 콜과 풋이 서로 거울이죠. 서로 거울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콜이 살기 위해선 즉 선물이 매수가 위로 쭉쭉쭉 치기 위해선 뭐가 죽어야 됩니까? 풋이 죽어야 됩니다. 풋이 죽어야 되죠.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가격들 거기를 예를 들어서 풋이 지지한다. 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콜이 막 가고 싶어요. 콜이 막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선물로 치면은 이제 선물을 이제 영어로 펼쳤으니까 선물이 올라가고 싶고 콜이 올라가고 싶으면 콜이 올라가면 풋은 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주 상황적으로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풋이요 죽어주는데 좋아 다 죽어주는데 좋은데 여기를 딱 지지한다는 거죠. 이 가격 콜의 상대 콜의 기준가 예를 들어서 뭐 2.5 여기를 딱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 풋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절대 선물 콜 절대 위로 못 올라갑니다. 풋이 이거 지키고 있으면요. 반대로 그러면 이 자리에선 우리는 매도를 노려야죠. 왜냐? 풋이 맞고 튀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가격들 다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언제요? 4월 13일 콜의 저가, 풋의 저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꼭 확인하셔서 내용 한번 보세요. 자, 앞으로 아직은 그 이런 기술적인 테크닉들이 아마 안 되셨기 때문에 직접 매매 적용하시기는 좀 힘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번 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 것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4월 13일에 콜과 풋의 가격 한번 최저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을 겁니다. 뭐 4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기준가 딛고 일었었죠. 그 지점이 최저점이었습니다. 최저점. 그죠? 뭐 화요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장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가격들이 있죠. 그래서 뭐 기준가도 있고 경계가도 있고 월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한간에는 뭐 이제 마디가라는 내용도 이제 너무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 부분도 역시 차근차근 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 붕괴, 풋의 붕괴가 되어야 콜과 퓨처스 이 선물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혼동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콜이 지가 무슨 어느 가격을 딛고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풋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밑으로. 죽었습니다. 이 가격 2.5인데 2.4까지 쳤어요. 몰빵 때려야죠. 여기다가. 콜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 이 가격이 무너졌기 때문에. 중요한 가격이겠죠. 중요한 가격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콜과 선물 매수 몰빵을 쫙 때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요. 이제 실전에 있어서의 이 가격 매매가 사실은 한편으로는 좀 어설프게 외우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이 가격이란 처음에 배우신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요. 초반에. 그러다가 한 달 그리고 조금 지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슬럼프에 빠집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신가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격에 대해서. 왜냐하면 장이 훤히 보이거든요.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실수 많이 하시는 거.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도 비슷한 내용들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준가만 가지고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시지만 혹시나 제가 우려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최고점, 저점 다 찍었어요. 여기 와 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얘가 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매수 갈지 매도 갈지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맞추려고 합니다. 왜? 자신감이 생겼거든 이제. 이 가격 중요 가격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준가 뭐가 있고 4.5가 걸려 있고 뭐 이런 거 자신감이 생기니까 딱 진입 준비하고 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바보 같은 짓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가도 뭐 상방 가고 하방 가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중요한 건 얘네들 고점과 저점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왜 고민하고 계시냐는 거죠. 여기서는 매매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다시 얘가 여기로 오던 혹은 여기를 가던 이때를 노려야 되는 거지 여기서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째부터 조금 이제 가격도 보이고 이제 좀 자신감이 붙죠. 돈도 좀 벌었어요. 그러다가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여기서 슬럼프에 빠지신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생길수록 그래요. 바로 이런 데서의 진입을 고민하시는 순간 슬럼프에 빠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오늘 저희 그 회원분 한 분이랑 잠깐 이제 차 한잔 나누면서 자신이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슬럼프에 빠졌던 시기를 가만히 보니까 이런 데서 열심히 진입을 하고 이런 데서 열심히 진입 준비를 하고 있어서 다음 손절 물론 이익도 물론 났겠지만 손절도 나는 거죠.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한 번쯤은 나중에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린 4월 13일 가격 가지고 매매를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신도 못 맞춰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맞추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실전 가격 매매는 사실 제가 이걸 만들었을 때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0.6포인트에서 0.7포인트 수익 나는 걸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혹시 나는 무조건 여기서 매수 먹어야 되고 매도 다 먹고 내 다 먹어야 되라고 생각하셨다. 나는 무조건 1포인트 이상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잘못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그 정도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0.6에서 0.7포인트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일부러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통계를 뽑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1포인트 이상 먹어야 돼. 그러면 지금 채널 돌리셔도 됩니다. 그건 저랑 좀 안 맞으시는 거예요. 단 중요한 건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실전 가격 매매를 배우시건 안 배우시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기법을 배우셔도 가장 중요한 건요. 잃지 않은 매매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하루에 100만 원 버시고 다음날 80만 원 잃어요. 그죠? 그러면 20만 원입니다. 수익이. 그런데 오늘 10만 원 따시고 내일 10만 원 따세요. 첫 번째 분과 지금 말씀드린 전자와 후자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는 제가 장담컨대 6개월 내에 이 바닥에서 퇴출됩니다. 다 털려서요. 잃지 않는 매매가 먼저 완료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기가 장착이 되는 거지 롤러코스터 타는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아주 위험하신 거예요. 즉 이렇게 고점과 저점 잡는 연습만 꾸준하게 하셔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다 먹겠다고 열심히 막
위험하게 매매를 하시게 되면요. 결국엔 이 바닥에 퇴출됩니다. 저 주변에서 이 같이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수익 많이 나고 적게 나고 이런 분들 버틴 분들 한 명도 안 남았어요.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 개인 사업 하신 분도 있고, 다시 또 취업하셔가지고 들어가신 분 있고요. 하여튼 다 아웃되셨어요. 주변에 남으신 분들은 몇 분, 꾸준히 먹는 법을 아시는 분들. 한 틱, 두 틱. 한 틱의 소중함 모르시면 안 됩니다. 한 틱 뭐 25,000원 그거까지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틱의 소중함을 모르시면요. 솔직히 죄송한 표현인데 파생판에 자질이 없으신 겁니다. 이 파생판은요. 되게 잔인한 판이죠.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도박판입니다. 이 도박판에서 살아남는 방법은요. 꾸준하게 일치하는 매매하는 게 꾸준하게 꾸준한 수익을 내는 거 누구나 다 하게 바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매매 습관 반드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매매하고 계신지. 장단컨대 저한테 배우신 분들도 여기서 진입 준비하시는 분 많아요. 이 현실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만 진입하시라고. 그런데도 여기서 열심히 고민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한 틱의 소중함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치하는 매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일치하는 매매 한 틱 같은 경우 25,000원밖에 안 되지만 그게 10계약이라 보십시오. 일치하는 매매 완료가 되고 계약수가 늘어졌을 때 수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방향만 또 한번 타보십시오. 방향 타고 이런 데서 저점 들어가가지고 매수로 밑으로 뽑아 올릴 때 방향 한번 타보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매매 습관 반드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본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상당히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마 매매 방식에 있어서 고치실 점이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제가 지금 옵션 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걸 공부했었을 때 숫자판이 너무 싫었어요. 상대적으로 차트가 너무 좋았고 편했습니다. 당연하겠죠. 뭐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동평균선이 뭐 어떻고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방송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만약에 잘 맞았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쯤 호화 요트를 타고 계시겠죠. 느긋하게 여유로운 인생을 즐기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증권사는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고요. 가끔 뉴스 빵빵 터뜨려집니다. 뉴스요? 여러분들이 뉴스 듣는 순간 그건 뉴스가 아닙니다. 이미 안녕하고 그냥 그거 여러분들하고 관계없는 뉴스예요. 그거는 이미 다 죄송한 표현으로 헤쳐먹고 여러분들한테 가는 뉴스입니다. 그런 뉴스로 혹시 여러분들 뭐 미국장이 어떻고 안 맞습니다. 한국 선물시장이 제일 선행적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통계 한번 내보세요. 미국장 떨어졌다고 한국장 같이 떨어지고 그럴 것 같지 반대입니다. 한국 시장이 제일 첫타입니다. 첫타. 한국 시장 제일 움직인 대로 미국 시장 갑니다. 혹시 1년간 데이터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사실입니다. 여하튼 주식은 맨 처음에 많이 하시죠. 오르면 먹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사놓고 오르기만 바랍니다. 뭐 경제지표 오르고 유가 하락하길 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선물로 들어오십니다. 왜? 주식은 밑으로 떨어지면 돈을 잃어버리니까. 선물은 밑으로 지표가 떨어져도 딴 데네 선물로 들어옵니다. 차트 많이 보시고요. 그다음 옵션에서 딱 경계막이 딱 걸쳐집니다. 왜요? 가격판이 일단 복잡해. 뭐 0점 몇 얼마 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서 딱 경계막을 쳐놓은 거죠. 니들 오지 마라. 니네들이 알면 안 되는 겁니다. 딱 여기서 가려놓고 그냥 차트 보고 해 라고 몰아놓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약간의 소설 쓰는 것도 분명히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한데 제가 곰곰이 매매를 해보면서 프로그램이 도는 거 유심히 봤었을 때는 분명히 뭔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옵션으로 가격이 조정이 되고 선물의 물량이 쫙쫙쫙 때려집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즉 옵션 가격 아까 이런 식으로 이 가격에서 딱 선물 쳤었을 때 물량 쫘라락 돕니다. 컴퓨터가 매매하는 겁니다. 사람이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여의도에서 노랑머리 마이클이 앉아가지고 마우스를 이렇게 매매하는 생각하시면 큰 착각 하시는 겁니다. 기계가 매매하는 겁니다. 기계가 매매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옵션 가격이 정교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동시에 물량이 빠바박 나오고 현물 시장 쫙 들어오고요. 아마 대표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만기일날 대형주 크게 가격 움직이는 경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옵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만기일날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뭐 특히 뭐 트리플 비칭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 옵션의 가격에 의해서 걔네들이 삼성전자나 무슨 뭐 아직 콕 집는 건 아닙니다만 뭐 S전자나 뭐 피장 뭐 대치자동차나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 있죠. 물량 움직이는 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옵션 가격대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갑자기 물량 옵션 얘네가 올려야겠다 싶으면요. 물량이 쫙 나갑니다. 선물 동시에 나가요. 쫙. 사람이 하기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어떠한 기계가 여러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있었지. 그죠? 프로그램 매매로 그러면 얘네들이 수익 포트폴리오는 얻을까 하고 HTS에서 가끔 보실 거예요. 가끔 보시면 뭐 선물 이런 거겠죠. 콜풋의 수익 분기점, 뭐 선물의 분기점 여기가 무슨 뭐 수익 분기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걔네가 자기네 포지션을 왜 알려줍니까? 여러분들 돈 따먹으려고 눈이 뻘건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알려줍니까?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 맞지도 않고요. 여하튼 이론과 실전은 많이 물론 다르지만 이 실전 부분에 있어서는 제 경험상에 있던 경험칙들을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옵션이 가장 쉽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옵션은 정직하게 움직입니다. 가격대로 움직여요. 숫자대로 움직입니다. 숫자대로. 역시 이 실전 가격 매매를 하시다 보면 동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DD라고 하죠. 증권 제공해주는 DD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러한 데이터 이런 수치들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 가격 프레임으로 정교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같이 말씀드렸었죠. 층 쫙 잡혀 있는데 그 층에 뭐 아래층에 있는 애가 위에 올라갈 때 뭐 혹은 위에 층에 있는 애가 아래로 치고 내려올 때 서로 맞고 튀긴다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가 이 선물의 고점, 저점이 되는 겁니다. 즉 정교하게 가격들이 움직였었을 때 여러분들이 매매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행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파생한 사람들한테는. 미리 그 자리에서 매도 준비를 하거나 매수 준비를 하거나 미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트나 보조지표가 미리 한다고 이 지점이 고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초창기에는요.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한 게 12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2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별들 다 들었습니다. 뭐 사기꾼, 뭐 혹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뭐 현혹시키지 마라. 제가 보여줘요 이렇게. 아니 이거 여기 기준가였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야 그 말도 안 돼. 네가 진짜 뭐 리딩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리딩을 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믿어주시는 거죠. 믿고 조금씩 들어오셨는데 이거 이렇게 다 알려드려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거의 대부분 반응이 그렇습니다. 주변 분한테 한번 그래 보세요. 네,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차트는요. 이 중간 부분에서 매매를 하고 싶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흐름으로 최고점 저점을 잡는 개념이 차트에는 없어요. 보조지표에는 없습니다. MACD요? MACD 말할 것도 없죠. MACD 역시 빨간선 이렇게 왔다가 오다가 이렇게 쭉쭉쭉 파란봉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밑으로 사정없이 팍 내려 꽂힐 때도 한번 보시세요. 얼마나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MACD가 보통 이렇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 속이기 딱 좋죠. 이 부분이 과연 최적의 매수 시점이라고 MACD가 그런가요? 아닙니다. 에너지 인덱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PSAR 마찬가지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스토캐스틱이요? 스토캐스틱 제일 그나마 잘 나왔다고 되는 게 보통 이제 사람마다 개인차가 물론 조금씩 있겠지만은 스토캐스틱 안 맞습니다. 일목균형표요?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그 일목 할아버지가 만든 일목균형표요? 엄청나게 후행적이죠. 지나고 나면 나도 맞추죠. 저도 다 맞춥니다. 어디가 고점이고 저점이었고 지나고 나면 못 맞추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라이브라는 겁니다. 라이브.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매매를 하실 때 라이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려도 지나치지 않은 게 매매를 만약에 중간에 하실 때 이렇게 여기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10시 여기서 매도 당연히 매도가 해야 되나 매수가 해야 되나 또 차트상을 보면요 웃겨요. 이 HTS 화면이 보면 마치 매도해야 될 것처럼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위에 있어요 위에. 그럼 여기다가 매도 해야 되나 아니면 미국장 분명히 그래요. 여기서 그러면 얘가 또 이 지점에서 매매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매도할 것인가 매수할 것인가 가격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옵션의 가격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가격을 보시는 데 있어서의 제가 오늘 말씀드린 힌트를 하나 드렸습니다. 4월 13일까지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사실 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오늘 잠깐 체크포인트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거 옵션은 선행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말씀드렸죠. 경계가, 기준가, 월저. 그리고 덫을 놓고 기다리는 선행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덫을 놓고 기다리는 매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뭐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뵙겠지만 그 전까지 숙제 하나 잠깐 내드릴게요. 4월 13일에 그 가격, 콜의 저가와 풋의 저가가 한 주간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가지고요. 나중에 뭐 제 그 클럽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고, 그래서 숙제한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는 오늘은 잘 모르셨으니까 메모지 꼭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귀하신 시간 감사하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절하고 절실하면 꼭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귀하신 시간 감사합니다.